안녕하십니까, 이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호작용의 개념, 경호작용의 종류 구분, 경호작용의 6대 구성요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성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계책 일정 보자, 외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계책 일정 보자인데, 이번 시간에는 가장 큰 굵은 글씨 경호계획을 수립하는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죠. 자, 먼저 경호계획 수립인데, 경호계획은 뭔가? 여러분 각종 계획 회사에서 수립해봤죠. 경호에 관한 계획이죠. 경호에 관한 계획. 경호에 관한 계획은 뭡니까? 경호 행사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해서 필요한 경호 인력과 장비를 배분하고 선발 경호팀을 언제 파견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활동이 경호계획이죠. 자, 여기 행사에 관련된 정보란 것은 경호 대상자가 누구고, 어디에서 행사를 하고, 그죠? 참석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이 경호에 관한 정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적절히 배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선발 경호팀은 언제 보내고, 본 경호팀은 언제 몇 명을 보낸다. 이거 경호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경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호에 관하여 수립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호계획은 전체 경호활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6가지 다 중요합니다. 6대 요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의 수립입니다. 경호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현재의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경호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활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경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호계획은 어떤 것이 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계획과 2단계의 경호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경호계획은 선발 경호팀에 의한 현장 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 현장 답사 전입니다. 현장을 가보기 전입니다. 행사장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다른 기관과 연락 체계가 구축되기 전에, 즉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하기 전에 경호 선발팀이 먼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수립하는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포괄적 계획입니다. 가계획이죠. 예비계획, 가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한국을 온다. 그럼 온다는 내용을 들었다. 언제 온다. 그것만 가지고 대충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계획입니다. 포괄적 경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단계 경호계획은 다른 기관과 연락과 협조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즉 예를 들면 경호를 하게 되면 경호처에 산다고 치면 경호처, 경찰, 국방부, 관계기관이 굉장히 많죠. 모든 관계기관과 연락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해야 됩니다. 각자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그리고 협조체가 구축돼야 되겠죠. 그런 협조체계,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그 다음에 경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첩보가 수집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발 경호팀이 현장 답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답사하고 현장 답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계획입니다. 이게 실제 경호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계획에 따라서 경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계획은 구체적 경호 계획이라고 부르고 1단계 계획은 포괄적 추상적 경호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계획은 요 계획을 말합니다. 보통 경호 계획하면 요 계획을 말한다. 2단계 계획을 말한다. 자, 현장 답사 전이냐 현장 답사 후냐, 이걸로 크게 구분된다고 이해를 해두시고요. 경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경호 대상자의 이동 경로나 행사 일정, 행사 계획 등에 따라서 사전에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되겠죠. 물론 다른 일반 업무 계획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됩니다만 경호는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허용돼서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계획보다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호 계획은 일반 업무 계획과 달리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돌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피로도 1대피로, 2대피로, 3대피로까지. 예를 들면 차량의 이동 경로도 1, 2동 경로, 2, 2동 경로, 3, 2동 경로, 이런 게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임기응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경호계획의 융통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돌발 사태, 우발 상황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호텔 밖에 대기하고 있던 어떤 범인이 1.7초에 6발의 권총 공격을 한 직후의 사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죠. 이 범인은 호텔 안에서 권총을 주머니 안에 상의 포켓 안에 넣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호텔 나오기 직전에 호텔 밖을 나와서 어떤 대기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는 거 보고 총을 빠방 쏴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지금 머리를 반대쪽으로 엎드려 있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백악관의 대변인입니다. 자, 반신불수가 됐죠, 이 사람은. 자, 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사람들 모여있죠? 여기도 누군가가 또 쓰러져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차량이 여기 있죠? VIP 차량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폐에 총알이 박혀서 겨우 사망을 면했는데 이때 경호원들이 방벽을 잘 형성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며칠 전에 일어났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올 때 신발을 집어 던진 그 사건. 이 사람이 범인이고 이 사람들은 경호원들이 되겠습니다. 신발 투척 사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계획이 융통성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경호계획에 포함해야 될 6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외워둬야 됩니다. 상황에는 목적과 방침이 있고 임무 실시, 지휘통신, 행정사항은 행정 및 보호비라고도 하고 부록, 상황 임무 실시, 지휘통신, 행정사항, 부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상황입니다. 상황에는 목적과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은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의 절대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신변 안전 확보. 방침은 뭐냐면 이러한 절대적 신변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경호 원칙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호처장이 정해주겠죠. 예를 들면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 너무 경호 인력을 많이 동원해도 안 되겠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교통 차선을 편도 5개차로인데 5개차를 다 차단한다. 그럼 국민의 불편이 극대화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교통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호를 신호기를 최소한으로 잡는다. 교통관리 철저죠. 행사장 경우나 연도 경우의 종류를 명시하고 책임구역을 명시한다.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책임구역을 명시해야 됩니다. 예상되는 돌발 사태나 문제점이 뭔가를 반드시 확인한다. 경호 정보 활동을 강화해서 경호 정보 첩보를 철저히 수집한다. 사전의 경호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사전의 경호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호에 임하는 어떤 방침이 되겠습니다. 임무입니다. 임무는 경호 편성은 어떻게 되고 선발 경호의 임무는 무엇이고 근접 경호의 임무는 무엇이다. 이런 것을 정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시입니다. 세부 실시 계획 또는 세부 시행 계획인데 이 각종 계획이 나오죠. 이것이 진짜 경호 계획입니다. 경호 배치 계획, 현장 답사 계획, 관계 간 협조 회의 계획, 안전 확보 계획, 검측 계획 또는 수색 계획, 검색 계획 또는 MD 운영 계획. MD는 금속 탐지기죠. 출입자 통제 계획 또는 비표 운용 계획, 주차장 운용 계획 또는 차량 통제 계획, 비상 대비 계획, 참석자 입장 계획, 연도 경호 계획, 보도 계획, 보도는 언론 보도를 말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경호한다는 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항은 행정 및 보급인데 주로 의식주, 이동, 철수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복장을 입고 경호에 임한다. 식사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잠시 예를 들면 숙소 경호를 하게 되면 잠을 잘 수 있죠. 그럴 때는 잠은 어디서 잔다. 근무자들은. 그렇죠? 근무자의 의식주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이동은 어떻게 하고 철수는 어떻게 하고 언제 한다. 교육훈련은 언제 한다. 근무자별 책임구역을 전부 잘라주면서 각자 임무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근무의 일반 수칙과 특별 수칙도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일반 수칙은 이런 거예요.
모든 근무자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입니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부여된 임무와 책임구역을 명확히 숙지하고 근무한다. 용모복장을 단정히 한다. 소속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근무지 일탈해서는 안 된다. 근무 중에 음식을 먹거나 TV나 휴대폰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일반 수칙이고, 특별 수칙은 예를 들면 그날의 암고를 반드시 기억해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 요령, 그 다음에 예행 연습을 언제 한다, 비표는 언제 배부한다, 이런 것들은 다 본 계획을 부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행정사항 또는 행정 및 보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휘통신입니다. 지휘통신은 유무선 통신망을 경호를 위해서 구축해야 되겠죠? 유선망과 무선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유선망은 전하고 무선망은 무전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 통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무전기를 2대, 3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무전을 먼저 받을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경호와 관련된 경호통신망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 내부망 중에서도 뭐 지휘관망을 먼저 받고, 그죠? 그 다음 대원들 간에 주고받는 망은 제일 나중에 받아도 되겠죠. 동시에 무전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것이 지휘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부록은 경호 현황과 인력 현황과 장비 현황, 그리고 그것을 도면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책임의 한계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기관별 책임의 한계와 개인별 경호 근무자의 책임 한계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호 계획에 포함될 6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6대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상황, 임무, 실시, 지휘통신, 행정상황, 부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호장 요소 중에서 경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